2024년 11월 19일 오전 생각의 끄적임을 공유합니다. 경제 증시 이슈에 대한 공유와 해석에 있어 주관적인 관점이 많이 첨부됩니다. 맞고 틀리고 보단 다양한 해석으로 재밌게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3. 아침 일찍 엔비디아 소식이 바로 하나 뜨네요. 엔비디아가 오늘 구글과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구글 양자 AI, NVIDIA의 CUDA-Q 플랫폼 기반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차세대 양자 컴퓨팅 장치 설계 가속화를 하기로 한 겁니다. 향후 5년 내외엔 양자 컴퓨팅이 정말 현실화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투자업에 있다 보면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는 개인 차이고 여러 운의 영역이지만 시장이 어딜 향해 가고 어떻게 변해가는지는 비상장외사의 움직임을 보면 흐름이 보이긴 합니다. 최근 양자와 관련된 회사들에 대한 투자사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 회사들 중 일부는 향후 2에서 3년 이내에 전세계 증시에 아마도 상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HBM으로 채파 터트린 엔비디아가 이젠 양자 영역으로 빅테크와의 협업을 통해 확장해갑니다. 엔비디아의 멀티플 유지를 위해 계속 확장해갑니다. 4. 뉴욕 증시는 우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역시 또 주인공은 테슬라입니다. 트럼프 위기 행정부가 자율주행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란 소식에 테슬라는 5.6% 급등 마감하며 338불에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 시세가 91,000불로 다시 뛰어오르자 회사 대표는 물론 회사의 자산으로 비트코인에 몰빵하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역시 13% 내외 상승하며 비트코인 펌핑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시인 마이크 셀러는 향후 3년간 420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더 매입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 힌덴버그 공매도 레포트가 회계 조작을 언급하며 연일 급락하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회계 보고서를 제출할 것 같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16% 급반등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건 실제 제출까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미증시는 개별 이벤트만 있었고 이번 주는 엔비디아 실적이 우선 분수령이 될 듯합니다. 삼성전자는 예상대로 6% 넘게 출발하여 장중 7.48%인 57,500원까지 터치하며 시원하게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로만 어제도 2조 7천억이 넘는 돈들이 몰려갔습니다. 장마감은 55,900원으로 시총 300조짜리를 갭띄어 상승시켰으니 눌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 빠지냐고 물어보면 안 됩니다. 물론 그동안 계잡주 마냥 빠졌기 때문에 오를 땐 시원하게 올라가면 좋지만 그걸 가만히 둘 외국인 기관 형님들이 아니죠. 어제 선취매한 외국인과 기관은 알차게 금요일 매수 물량은 팔아넘기고 개인들이 다 받아가겠습니다. 우선 바로 한 번 더 치고 올릴 수도 있지만 최근 이틀간 무려 12%가 넘게 점포해뒀기 때문에 하반부에 갭을 살짝 터치하고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54,000원 정도를 기준으로 눌림목 자리를 예상해보겠습니다. 자사주 매수와 3개월 뒤 1차 소각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덕에 우선 주가는 우상향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렇다고 10만 전자는 아니고 1차 67만원 구간대를 어떻게 보내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6. 어제 바이오 섹터가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하루였습니다. 아래도 반도체 중 삼성전자가 강했고 2차 전지도 바닥에서 반등치고 올라오다 보니 그간 높은 신고가 갱신을 하던 바이오 섹터의 차익 실현이 일부 나왔습니다. 단지 그 이유 때문은 아니고 미국의 보건장관의 영향이 크긴 했습니다. 이건 따로 공유합니다. 재미난 이야기에도 공유한 AI 바이오 대장인 루니시 드라이브를 생각보다 빨리 걸었습니다. 호재가 터져 나오니 막을 순 없죠. 그리고 HLB 그룹 사주들이 강하게 임상 기대감에 다시 상승 추세로 돌렸고 우주 섹터와 자율주행,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들이 그 와중에 강한 추세를 만든 장이었습니다. 7. 역시 우리 본인은 하고 싶은 거 하게 냅둬야 잘합니다. 어제 기관과 외국인의 바이오 흔들기 중에서 살아남은 HLB입니다. 장시작과 동시에 기사가 하나 뜹니다. HLB의 간암 시나코보 물질 리보세라닙이 미국 식품의약품 FDA 임상시험 현장 실사비 IMO에서 보완할 사항 없으면 AI 판정받았다는 기사로 HLB 그룹사들이 전체 급등했습니다. 몇 달 전 리보세라닙 FDA 승인이 불발되며 그룹사 전체가 하한가에 들어가기도 했었던 HLB였습니다. 그 사이에 제노포커스도 인수하고 HLB의 CEO이자 주주들에겐 거의 교주님이신 진한권 회장님은 분주하게 HLB의 먹거리를 만들고 계시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HLB는 보안요구서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여 올해 9월 FDA에 재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8. 주주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11월 18일 HLB의 간암 신약후 보물질 리보세라닙이 미국 식품의약품 FDA의 임상시험 현장 실사비 IMO에서 보완할 사항 없으면 AI 판정받아 BIMO 실사는 통과했고 다시 제조 설비 CMC에 대한 승인이 남겨둔 상태입니다. 늦어도 내년 3월 20일 이전엔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겁니다. 물론 내년 3월까지 걸릴 가능성은 지난번 재신청서를 제출할 때 알고 있던 기간이기도 합니다. 용어가 참 어렵죠. FDA는 환자에게 투여될 때 일관성 있는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품, 개발 제조 및 품질 관리의 책임이 개발사에 있다는 관점에서 CMC를 평가하는데 이제 그 CMC만 남았다는 의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위는 경제계의 HLB 진양권 회장님밖에 없습니다. 정치계의 쭈니는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됩니다. 9. 어제 한국 증시에서 롯데그룹사가 전체적으로 급락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롯데 위기설이라는 찌라시가 장전부터 돌아다니면서 주가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주 내용은 이렇습니다. 롯데가 제2의 대우그룹처럼 공중분해될 위기에 놓여 있으며 12월 초에 모라토리움을 선언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롯데는 국내 5대 그룹에서 6위로 밀려난 상황입니다. 그만큼 국내 경제계의 큰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찌라시의 진위 여부를 떠나 개인적으로는 한국 경제가 휘청거릴 일들은 안 생기길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며 특히 자본시장에서 진실은 중요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해당 회사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리고 싶냐 혹은 추앙하고 싶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진실은 쇼타임이 다 끝나고 난 후에나 밝혀집니다. 어쩌면 그래서 자본시장에서 가치 투자자가 소가리를 많이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분명 좋은 회사가
자본과 유보율과 돈도 잘 버는데 주가는 안 오르고 반대로 갈 때도 많으니까요. 기본은 지키되 한국 증시에선 트렌드에도 민감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10. 아마 자유주행 섹터가 지금은 재미없는 것 같지만 계속 눈여겨봐야 한다고 언급한 곳은 이 끄적임밖에 못 보셨을 겁니다. 물론 트럼프가 당선되고 앨런 머스크가 저렇게 인생 몰빵 베팅을 할 거란 건 예정에 없던 추정이었습니다. 그 덕에 예정했던 자율주행의 꽃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선 너도나도 자율주행 테마에 묻힐 작업을 하고 있고 이제 이 중에서 누가 될진 모르지만 초대박 대장주가 탄생할 겁니다. 11. 앨런 머스크는 이제 자율주행의 거추장스러운 규제들을 모두 없앨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트럼프가 그걸 언급하기도 했죠. 미국은 10개가 넘는 주에서 각기 다른 자율주행 법안을 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FSD는 실제 사람보다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자꾸 위험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날로그를 좋아해서 그럴진 모르지만 잘 생각해보면 사람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내지 않나요? 사람의 운전 숙련도도 결국은 경험에 의한 겁니다. 경험과 학습치죠. AI에선 그 경험을 정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현재 전 세계에 200만 대가 넘는 차량이 돌아다니면서 하루에도 수백만 km의 정보를 취합해옵니다. 각기 다른 모든 교통, 운전 사례를 모아 테슬라의 아이 컴퓨터인 도조를 통해 한 인간의 경험과는 비교도 안 될 수준과 속도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데이트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누적되어 더 정교한 운전을 하게끔 세팅되어 가고 있습니다. 12. 자율주행의 규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고의 책임 유무와 보험 처리, 정치인들 입장에선 택시 등 운송업자들의 입장 등 다양합니다. 컴퓨터가 대중화되기 전에 부흥하던 산업과 일자리는 어느 순간 자연스레 사라졌습니다. 스마트폰이 생긴 2008년 이후와 지금은 또 많은 산업들이 사라지고 반대로 생겼습니다. 자율주행도 막을 수 없는 큰 변화의 물결 중 하나일 뿐입니다. 자율주행은 결국엔 차량은 시작일 뿐이고 로봇과 모든 산업에 적용이 될 것이라 봅니다. 13. 그러면 또 로봇도 주목을 해야겠죠. 한국 증시에서 로봇은 기준 2개만 보시면 됩니다.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둘 중 누가 삼성전자급이 될지 모릅니다. 삼성전자가 픽한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인 건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합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최근 계열사 간 합병 이슈로 한번 노이즈가 묻긴 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끄적임을 통해 탄생 과정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현 시점에선 두 개의 주축을 두면서 관련 로봇 섹터가 확장해 가는 것을 공부해보고 관심 가지시면 또 좋은 기회 만들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14. 재미난 이야기 리뷰를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파킨슨병의 히어로인 S바이오메딕스가 좋은 데이터가 나왔음에도 하한가도 맞이하고 주가가 약세를 면치 못합니다. 전 언제나 종목 추천이나 투자 권유가 아님을 밝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이고 온전히 그 책받기에든 손실이든 온전히 여러분 스스로의 몫이라고 밝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매수한 분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꼭 그분들만을 위한 건 아니더라도 리뷰 그 자체로 팁을 준다면 이유 없는 급락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입니다. 다만 그 등락의 무게를 버티실 수 있는 분에 한해서입니다. 첨생법 개정안 시행이 앞으로 3개월가량 남기도 했습니다. 내년은 유전자세포 치료 분야가 국내 바이오 시장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S바이오메딕스란 회사를 공유하며 주가의 등락을 공유하진 않았습니다. 바이오 기술과 임상이 나중에 상용화가 되는 회사가 실제로 많지는 않습니다. 이 회사는 이번 임상을 베이스로 꼭 치료제로 개발되길 바라는 마음을 공유했었습니다. 15. 글을 작성하는 동안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나스닥에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속보와 함께 시간에 23% 이상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을 추가로 공유합니다. 위에 뉴욕 증시 있었던을 공유하며 언급한 회사의 업데이트입니다. 16. 재미난 이야기 루닛입니다. 11월 12일에 공유했습니다. 당시 4만원대에 횡보 중인 이유가 있지만 디테일은 공유 못하고 팁은 12월 초 이후에 루닛의 비상이 올 가능성이 온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루닛은 최근 이틀간 급등 시세를 거쳐 현재 6만 1,000원대에 안착했습니다. 4만원 밑으로 누르던 세력들도 아마도 머리가 아플 것이라 생각합니다. 루닛의 호재까지 조절할 순 없을 테니까요. AI 바이오의 대장은 현재는 루닛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11.11 끄적임을 다시 뒤져보시면 또 좋은 정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재미있으시면 됩니다. 루닛 다음 차례는 뷰노입니다. 17. 또 하나 종목은 11월 15일 공유한 다산 네트워크스입니다. 이건 몇 차례 시리즈로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사는 꾸준히 본 분들은 최근 4,000원위로 안착한 모습이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리뷰라는 개념이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주가에만 포커스를 맞출 거냐, 회사 내용에 포커스를 맞출 거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이해 행동을 유발할 수가 있어 조심스럽습니다. 모든 건 재미로 보라고 했습니다. 15일 끄적임 19번에 있는 글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는 것으로 리뷰 메시지를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시나리오상의 팁은 4,200, 4,300원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이든 통신이든 자율주행이든 이제는 뭐든 엮을 자체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 또 시장 보는 재미가 생깁니다. 18. 재미난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현재 은퇴자금이 빠르게 가상자산 시장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코인 시장의 큰 손은 5,060대라고 합니다. 코인은 사기야 가짜야라고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시고 혹은 주변에 사기당한 분들이나 본인이 겪은 손실이나 안 좋은 이야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평생 기회나 산업을 제대로 볼 마인드 자체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코인을 통해 산업을 보시길 바랍니다. 코인과 연계된 산업이 어떻게 활용되고 펼쳐질지 말이죠. 현재 이 코인과 연계된 가장 큰 시장은 코인 거래소입니다. 이미 한국에선 선점이 끝났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도박을 하지 말고 도박장을 만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증권사가 일종의 도박장입니다. 수수료만 가져가니까요. 업비트 빗썸의 법안이 생기기 전에 선점한 코인 거래소이죠. 이미 거래소란 황금알을 낳는 사업과 산업이 새로 생겼고 이제 파생해서 STO 등 확장되어 갈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재미난 건 지금의 5,060세대 분들이
이 STO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조만간 STO로 할 수 있는 산업 등을 함께 공유하며 이야기를 더 써보겠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392.2원으로 조금 내려왔네요. 엔달러 환율은 154.5엔입니다. 위선물 지수는 약하락이네요. 지금은 솔직히 미국 장기물 국채금리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